자, 7월 7일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수밴드 전략입니다. 자, 지수는 신고가권이죠, 그쵸? 뭐 3300이나 3285나 거기서 거기죠. 계속 고점 권역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장이 있는 겁니다. 개인들의 체감만 나쁠 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루하죠. 뭐. 자, 소문난 전체 먹을 거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고요. 삼성전자 깜짝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 뭐 12.5조 원, 뭐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뭐 53% 증가를 하고 뭐 매출 전년 대비 18.9% 증가를 뭐 했다. 이 기사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랬지만 삼성전자는 소폭 약세를 보여줬고 IT주들도 뭐 전반적으로 뭐 재미없었어요 오늘. 그러면서 일단은 뭐 올라간 애들도 몇 있지만 뭐 대부분 종목들 IT 우품주들은 그냥 재미없었던 그 전체적으로 시장도 별로 그냥 지루했었던, 급락은 아니었지만 뭐 급락이 나와서 뭐 큰일 난 그런 장면은 아니었지만 지루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최근 시장에서 IT 말고 저쪽 어디야 게임주나 엔터주 위주로 이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쪽도 오늘 강하게 움직인 거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게임주 섹터들 보게 되면 뭐 강하게 폭등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지금 뭐 게임주 쪽이 조금 강했고 엔터주들은 조금 밀렸는데 오히려 밀릴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실적하고 LG전자 실적하고 지금 쟤네들이 나온 거랑 게임주하고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쟤네하고 따로 국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고 LG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쵸? 왜 아닌지는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 소통 시간 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럴까봐 저는 그래서 최근에 엔터주와 게임주 위주로 매매를 전략을 줬었는데 어쨌든 지금 조정받을 때 오늘도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엊그저께도 키스트, 오늘도 키스트를 추천주로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IT의 전망이 어두운 게 아니고 밝다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언제 그러면 가느냐? 개인들이 관심이 사라질 때, 개인들이 IT는 쓰레기야 라는 얘기를 머릿속에 인식에 떠올릴 때, 그때쯤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너무 많이 쳐다봐서 그래요. 실적이 좋다라는 기대감에 너무 이제 부응을 하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개인들이 이제는 실적이 좋아도 IT는 안 움직여, 이렇게 하고 이제 IT주를 다 버려버리게 되면 그러면 잘 갈 텐데, 어쨌든 그 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엔터주하고 게임주가 만만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오늘의 대형주 3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삼성전자부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실적 발표니까. 자, 뭐 삼성전자 뭐 분석을 아까 전에서도 뭐 살짝은 해드렸지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속 약보와, 자, 2021년 2분기 잠정 연결 기준 매출액은 63조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8.9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2.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37%로 증가를 했는데, 매출은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영업이익도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슈퍼사이클, 황금사이클이었던 2018년 3분기 17조 5,700억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았던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스마트폰이 부진했지만 반도체가 부활을 했고 프리미엄 TV와 가전 등도 골고루 선전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도 약 10조 초반대 5월달까지, 올해 5월달까지 평균 컨센서스는 전망치가 약 10조 원대 초반대였다가 최근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상향 조정이 되면서 11조 원 정도의 초중반대로 형성이 되는데, 12조 원대까지도 마지막까지 12조 원대까지 예상을 했었던 증권사는 없었다 그래요. 11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저도 최근에서 봤던 것 같은데 11조 정도 될 것이다. 12조 나왔어요. 그러면 폭등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저는 삼성전자를 이미 분석을 여기서 해드렸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옆으로 박스권만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2월달 3월달에 이미 한 얘기가 있고요. 지금 그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움직인 거예요. 삼성전자는
폭락은 안 나올지언정 폭등도 없고 계속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얘 역할은 사고만 안 치면 돼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 8만원에서만 놀아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차라리.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만, 삼성전자는 너무 많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바닥이 아닙니다. 안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럼 얘는 언제 빠지느냐? 시장이 하락장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하락장을 만들려면 얘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거의 500조에 육박하죠. 484조란 말이에요. 거의 500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장을 박살낼 때에서는 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박살이 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박살날지를 알면은 그건 신이지만 중간 조정이 있을 거고 장기적인 조정이 있겠죠. 내년에는 정말 큰 한번 조정이 있을 거고요. 올해에서는 중간 조정이 한번 있을 예정인데, 올해 안에 중간 조정이 있을 때는 삼성전자가 박살난다라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근데 내년에서 빠질 때에서 삼성전자 한번 박살날 겁니다. 그때에서 빠질 거고요. 그 전까지는 얘의 역할은 계속 횡보, 지겹도록 횡보. 요게 얘한테는 맞는 거예요. 얘가 횡보를 하고 차라리 다른 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건데, 자, 그러면 얘는 영영 안 가느냐? 갈 수는 있어요. 저도 뭐 9만원, 10만원 한 번 정도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요.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간다라는 건 차라리 그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 작년에 서울경제에서 5만원대 한번 추천했어요. 실전매매정수에서 작년에. 그리고 이전에서는 요 가격이, 그때 당시는 이게 지금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130만원대에서 150만원 그 사이에서 저거를 사라! 따라가라고, 이것도 서울경제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저 당시 138만원에 추천했을 거야, 아마. 그때에서. 그때 뭐 이후에서는 뭐 너무 많이 떠가 있어갖고 관심은 없는데, 그때 가격이 이제 지금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3만원대인 거죠. 3만원대. 3만원대 강하게 뭐 추천한 적은 있는데, 어쨌든 얘의 역할은 박스권 횡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요. 뭐 조정 세게 받아봐야 뭐 7만원이고 75,000원, 7만원이고 세게 받아봐야 안 받을 거예요. 그냥 계속 요럴 거야. 아마 계속 요러다가 뭐 85,000원, 9만원 올라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얘는 박스권 횡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자, GS. 자, 오늘 정유주 화학주를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어제는 SOL이 잘 강하게 움직였는데, 자, 국제유가가 어제 또 하락을 했죠. 국제유가 하락을 했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움직일 건데, 뭐 움직일 때가 되면 다시 움직이겠죠. 어제 75달러, 77달러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다가 살짝 조정을 받으니까 바로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정유주 화학주들이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약세 등에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 일단 전저점 깨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45,000원 깨기 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을 공략을 하고 싶다, 사실 지금은 단탁거리밖에 되지 않는 자리고, 좀 더 조정받으면 4만원대, 42,000원 이하 요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공략하면 그래도 먹을 만한 게 꽤 있어요. 괜찮아 보입니다. 절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안 내려오면은 뭐 그냥 저냥 뭐 단탁거리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GS는 그래서 오늘 좀 흔들림이 나왔지만 더 빠지면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KB금융인데, 일단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국채 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쪽들이 빠졌다라 그럽니다. 어젯밤에 미국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쪽에 있는 은행주들이 빠지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또 KB금융은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죠. 그렇죠?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인데, 카카오뱅크가 7월 26일, 27일에 공모에 들어갑니다. 상장일은 8월 5일이고 공모가 기준으로는 18조 5천억 원이 될 거라 그래요. 1대 주주인 카카오가 31.78% 가지고 있고, 한국금융지주가 2대 주주인데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의 지분이 27.1%,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게 4.67%,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1.77%. 그러니까 1대 주주가 31.78%, 2대 주주가 31.77%, 0.01% 차이로
카카오뱅크가 뭐 1등이기는 한데 거의 뭐 대등하죠. 그래서 1대 주주, 2대 주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대 주주가 바로 KB금융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종목들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그래도 샀네요. 오늘은 샀는데 그동안 열심히 매도를 했어요. 카카오만 움직이려다. 자, 카카오, 한국금융지주. 근데 카카오가 오늘 매수가 들어온 것도 대충 알았다. 삼성전자를 저렇게 패대기를 쳤으니 IT의 대장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역할을 한 거죠. 뭐 네이버도 잠깐 볼까요? 네이버도 매수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수를 받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빼버리고 지금 시장의 대장은 IT의 대장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카카오와 네이버이기 때문에 IT의 대장주가 지금 매수가 들어왔네요. 옛날의 영광은 사라지고 새로운 신흥 강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을 일단은 받쳤고, 제가 보려고 하는 이거죠. 바로 최근에 보면 한국금융지주의 지금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2대 주주인데 1대 주주하고 지분이 비슷한데 계속 매도만 나와요. 한국금융지주랑. 그리고 KB금융도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카카오 상장을 앞두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얘네들이 주식을 계속 판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고 나서 얘네들이 따상을 간다거나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하루 이틀 강하게 움직이거나 하면 당일 잠깐 움직이거나 빠지면서 계속 빠지면서 SK바이오팜과 같은 요런 형태로 한 번 움직였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잖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상장하자마자 줄줄줄줄줄줄 이런 식으로 사고 치지 않을까, 카카오뱅크가. 그럴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1대 주주, 2대 주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얘는 많이 올랐으니까 기대감에 한국금융지주도 많이 올랐고 KB금융도 많이 올라갔으니 나중에 카카오뱅크가 8월 5일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걔네들이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파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K뱅크가 지금 미국의 국채가 약세를 보여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인데,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미리 얘네들이 물량들을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시가총액이 2천억이면 카카오뱅크가 상장하자마자 그날 그냥 던지면 되거든요. 얼마 안 되니까 뭐 1,000억 그냥 바로 던지면 되지. 근데 KB금융이 시가총액이 22조나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이거를 하루 만에 던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던지는 거예요. 한 달에 뭐야 지금 던지지 꽤 됐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지금 슬슬 계속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던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KB금융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꼭 이거를 꼭 KB금융 사야겠다, 그러면 3만원 제시합니다. 3만원에 내려오면은 사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다 이거 분석만 해드리는 거예요. 분석만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갖고 대응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자,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바이오시스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서울바이오시스 일단 차트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거래량은 뭐 이전에 비하면은 뭐 별로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오늘 움직이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제 코로나 살균 기술 바이오렌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돼서 상승을 했는데, 사실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전에 여기서도 얘기 나왔던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그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확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그때 작년에 나왔던 얘기고요. 근데 그런 사실 속에서 그 LED라든지 뭐 렌즈라든지 뭐 바이오 렌즈 이런 걸 보유하고 있다라 그러는데, 이전에서는 그 LED 있죠, 이 부분으로 살균을 하는, 빛을 쬐 가지고 뭐 하는 그 기술인데, 지금 이거는 바이오 렌즈인 줄 알았더니 바이오 레즈라 그러네요. 바이오 렌즈가 아니네. 바이오 레즈입니다. 렌즈 아니고 바이오 레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이거는 렌즈가 아니고 그러면 말 그대로 그거겠네요. 그러면 그 빛을 쬐서 하는. 그래서 그 LED 관련주기 때문에 아마 그 이슈로 해서 오늘 움직였는데, 근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1월달에, 작년 12월 25일 날에 1240명이 최고치였는데 오늘 1212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1월달 사이에 최고 사망자가 하루 사망자가 40명이었는데
오늘 사망자가 1명 나왔어요. 어제가 4명이고 엊그저께가 2명이고, 그러니까 2명에서 아니 1명에서 5명 사이에서 지금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자가 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확진자만 늘어난다고 이거 코로나 변이 큰일 났다? 이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공략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크게 보지 말고 한 2만원 정도 수준 내에서는 팔아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조정받으면 공략은 가능하겠지만 글쎄요, 사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도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최저치입니다. 인도도 최저치예요. 지금 미국도 최저치고 한국도 최저치입니다. 확진자만 늘어났어요. 영국하고 우리나라만 확진자만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소비주를 싸게 사야 되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서,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잘 매도를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었고, 자, 그 다음은, 자, 소마젠. 자, 미국 전역 대상으로 해서 가족용 코로나 진단 서비스 출시 소식에 이쪽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키트가 이제 18세 이상 되는 미국 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 그러는데, 이제 타액에 침을 담아서 소마젠 이쪽으로 이제 그 회사로 이제 회송을 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내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좀 전해졌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단 이슈가 된 건데, 지금 국내에서도 오늘 기사가 이제 수도권 가구당 1인 이상 검사 받기 직장 회식 자제 강력 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구당 1인 이상 검사를 받게끔 권고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와서, 그래서 뭐 수도권에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슈가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오늘 주가가 쭉 급등을 했다가 밀렸는데, 이렇게 한번 시세를 주고 윗꼬리가 생기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을 매매를 좀 해볼까? 라고 관심을 가지면, 왜냐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맞으니까, 이걸 줄여야 되니까, 당분간은 뭐 이슈는 되겠죠. 그래서 쫓아가진 말고, 만약에 14,000원 쪽으로 붙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소마젠 정도는 뭐 밀리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직도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지금 위치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mRNA 백신으로 분명히 이게 다 치료가 되거든요. 되는데 사망자도 안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띄우는 것 같아서, 왠지 세력들이 뛰어가고 지들이 물량 다 팔고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아까 시장 점수 대충 얘기했는데 뭐 80점 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80점 우, 나쁜 점수는 아니죠. 우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 포인트도 80점 우, 거의 관망장세의 흐름이었는데 미줄까 하다가 그냥 우 줬어요, 그냥. 자, 그리고 업종은 엔터주 80점 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쪽에서 게임주, 엔터주 있는데, 오늘은 게임주가 강했으니까 뭐 조만간 내일이 됐든 뭐 이번 주 내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쪽에서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IT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죠? 전혀 상관없는 별개이기 때문에, 아니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코스피 얼마나 강합니까? 안 빠져요. 조금 더 빠져도 상관없는데 안 빠집니다. 코스닥 계속 올라가죠. 신고가권으로. 그럼 며칠 뒤에 하면 또 정신 차리고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엔터즈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